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샛노란 실과 붉은 실을 적절하게 섞어서 예쁜 구분 식물들을 수놓아 봤어요. 입체감 있게 수놓은 자수?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영상처럼 먹지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옮겼는데요. 실제 키트에서는 원단을 프린트해서 나가니 스케치를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단 위에 먹지, 스케치 순서를 올리고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옮겨주세요. 그런 후 뜨거운 열에 지어지는 열팬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수틀에 한번 원단을 고정해 볼 건데요. 저는 지름 185mm, 두께는 18mm인 조금 두꺼운 독일 수틀을 사용했어요. 원단을 가운데 두고 수틀을 맞물려서 끼웠다면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조여준 후 원단을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 봅니다. 영상처럼 약간 북 소리가 나면 됩니다. 테이블 클램프에 한번 수틀을 고정해 볼 건데요. 테이블 클램프를 책상에 고정하고 수틀을 고정해서 단단하게 양손 자유롭게 수놓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늘은 보잉 크루엘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가장 가운데 큰 1호 바늘은 울살을 낄 때 사용하고요. 양쪽의 작은 바늘들은 면살을 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앵컬 라벨이 있는 위쪽 실부터 잡아당겨서 약 50cm의 실을 잘라주시고요. 원하는 실을 3가닥을 사용할 거면 영상처럼 한 가닥씩 갈라서 총 3가닥을 뽑아서 다시 합사해서 사용할게요. 다시 합사한 실을 끝을 합쳐서 영상처럼 바늘에 쏙 하고 끼워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짓누르듯 납작하게 만들어서 밀어 넣어주시면 바늘에 쉽게 끼실 수 있습니다. 짧은 한쪽은 열어두고 긴 나머지 한쪽 끝에만 손실 바늘 순서로 올려서 바늘의 실을 3-4번 감고 쭉 당겨서 매듭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쪽은 열어두고 바늘이 있고 나머지 긴 한쪽 끝에만 매듭을 지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가장 먼저 스플릿 스티치입니다. 시작에 나와서 직선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진 직선의 정가운데를 바늘로 갈라서 나와주세요. 두 번째 직선을 쌓고 다시 만들어진 두 번째 직선의 정가운데를 갈라서 나오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67번) 실 3가닥을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로 튤립의 줄기를 수놓아 볼게요. 촘촘하고 일정하게 가장 외곽선 쪽부터 점점점 선을 쌓아서 안쪽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뒷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반적인 매듭을 칠 때 양손을 활용하여 원단 가까이에 매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번 정도 지었다면 영상처럼 만들어진 뒤 실 고리들을 바늘로 통과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실을 엮어 고정합니다. 다음은 체인 스티치인데요. 시작에서 바늘을 놔주시고 나온 구멍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다 빼기 전에 손으로 잡고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에 실 고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이 나온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쭉 잡아당겨서 앞으로 일정 부분 이동해서 바늘에 실 고리를 걸어주세요.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바깥으로 바늘을 나가서 작은 직선을 만들면서 체인 스티치를 원단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실 262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체인 스티치로 입을 한번 채워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부터 체인 스티치를 수놓아서 채운 뒤 안쪽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다음은 267번실 새가닥을 사용해서요. 스플릿 스티치하며 나머지 말린 잎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수놓아주세요. 반대쪽 잎도 동일하게 스플릿 스티치 하면서 262번실 새가닥으로 수놓아 볼게요. 뿌리 부분은 904번실 새가닥을 사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외곽선부터 스플릿 스티치하며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 채웠다면 동일한 실 한 가닥만 사용해서요. 작은 바늘에 끼워서 스트레이트 스티치, 말 그대로 직선을 수놓아서 뿌리를 표현해 볼게요. 영상처럼 뒤를 묶은 실을 바깥으로 쭉 뺀 후 가위로 싹둑하고 잘라주시면 나풀거리는 입체적인 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세틴 스티치인데요. 선으로 면을 채우는 스티치예요. 채우고자 하는 면의 중심 부분을 직선으로 먼저 그어준 후 같은 방향으로 왼쪽 상단에서 나와서 계속 오른쪽 하단으로 넣으며 직선으로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을 다 채웠다면 반대쪽 면도 마저 채워주세요. 울살을 한번 끼워볼 건데요. 앞서 보여드린 보인 바늘의 가장 중앙 큰 바늘을 사용해서요. 영상처럼 실을 반으로 접어주신 후 접은 것 그대로 잡고 밀어서 바늘 귀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면사와 동일하게 한쪽 끝에만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바늘 순서로 올려서 바늘에 실을 3번 내지 4번 정도 감아주시고 감은 것 그대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쏙 빼주세요. 애플톤 울사 225번을 사용해서요. 세틴 스티치하며 튤립의 뒷부분 이파리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의 결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채워주세요.
다음은 503번 더 진한 붉은색 실을 사용해서 세틴 스티치 하드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인데요. 먼저 밑작업인 백스티치를 해볼게요. 저는 총 3개의 직선을 맞물리게 수놓아서 백스티치 3칸을 해줬습니다. 그런 후 한쪽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놔주시고요. 직선 밑에 바늘을 넣고 그 바늘 밑에 실을 감아서 쭉 하고 당기면 버튼홀 스티치 하나가 만들어져요. 다시 반복해 볼게요. 두 번째 직선 밑에 바늘 넣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백스티치까지 동일하게 버튼홀 스티치를 수놓아서 버튼홀 스티치 3개를 수놓았어요. 그 다음은 만들어진 버튼홀 스티치 사이에 있는 직선의 바늘을 넣고 그 바늘 밑에 다시 실을 감아 두 번째 단을 수놓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버튼홀 스티치 3개를 수놓아 봅니다. 이 직선을 찾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스티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시면 쉽게 직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도 동일하게 3개의 버튼홀 스티치를 위로 쌓아 볼게요.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버튼홀의 개수를 한번 늘려볼 건데요. 시작 버튼홀에 우선 다시 한 번 더 그 위로 버튼홀 스티치를 쌓아주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동일하게 버튼홀 스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튼홀 스티치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서 총 4개의 버튼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4개의 버튼홀 스티치에 다시 1대1 대응되게 하나씩 수놓아서 4개 한 번 더 수놓아 봅니다. 이렇게 매듭의 개수를 늘리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번엔 한번 줄여보는 걸 해볼 건데요. 시작 버튼홀 스티치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 거 건너뛰고 세 번째 거를 한번 수놓아 볼게요. 즉 버튼홀 개수를 늘릴 때는 하나의 버튼홀에 2개를 수놓아 주시면 되고요. 줄일 때는 하나의 버튼홀을 건너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버튼홀을 줄여서 원단 바깥으로 나가 한번 만들어진 면을 고정했고요. 반대쪽도 살짝 작은 직선 하나를 수놓아 모양을 고정해 봅니다. 우리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 한번 해볼 건데요. 애플톤 울사 503번을 사용했고요. 가장 바닥 쪽 부분에 백스티치 4개를 수놓아봅니다. 만들어진 백스티치에 1대1 대응하듯 하나씩 버튼홀을 수놓아서 총 4개를 수놓아 볼게요.
이번에는 버튼홀 개수를 늘릴 건데요. 5개로 한번 늘려볼게요. 시작부터 세 번째까지 동일하게 1대1 대응되듯 버튼홀을 수놓아 주시고요. 마지막 버튼홀 하나에만 버튼홀을 2개 수놓아서 버튼홀의 개수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개수를 늘려서 6개를 수놓아 볼 건데요. 앞에서부터 4번째까지 동일하게 하나씩 쭉 수놓아 주시고 5번째 버튼홀을 수놓을 때 매듭을 2개 수놓아서 6개로 개수를 늘려 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7개까지 버튼홀 개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7개를 하나씩 그대로 1대1 대응되듯 개수 늘리지 않고 수놓아서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유지하면서 위로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홀 개수를 줄여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버튼홀 스티치를 수놓아 주시고요. 두 번째도 버튼홀 스티치를 수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버튼홀은 건너뛰고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개수를 하나 줄인 상태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5번째도 버튼홀을 수놓아 주시고요. 6번째에 해당하는 버튼홀은 건너뛰고 마지막 버튼홀을 수놓아서 총 5개로 개수를 줄여봤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버튼홀 수놓고 두 번째 수놓고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 5번째 수놓아서 버튼홀 개수를 4개로 줄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첫 번째 버튼홀 수놓고 두 번째 버튼홀도 수놓고 세 번째 버튼홀은 건너뛰고 마지막 버튼홀만 수놓아서 총 3개를 수놓았어요. 마무리는 가운데 하나만 수놓아서 1개의 버튼홀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원단 바깥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입체적인 하나의 면이 직조됩니다. 그런 후 가장자리 부분만 작은 직선 하나씩 수놓으면서 만들어진 직물을 원단에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잎을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수놓아 볼 건데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백스티치 5개를 먼저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 만들어진 백스티치에 하나씩 버튼홀을 수놓아서 5개를 수놓아 볼게요.
계속 동일하게 5개를 수놓아 주세요. 다섯 개씩 계속 동일하게 1:1 대응돼도 충분히 수놓아서 하나의 긴 직물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매듭 개수를 한번 줄여볼 건데요. 시작 버튼홀을 수놓고 두 번째도 수놓고, 그런 뒤 가운데 버튼홀은 건너뛰고 네 번째 수놓고 다섯 번째 수놓아서 총 4개의 버튼홀로 매듭을 줄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수놓고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네 번째 수놓아서 3개의 버튼홀을 만들어요. 마무리가 되었다며 끝으로 바늘을 나가주시고요. 살짝씩 원단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직물을 고정하면서 입체적으로 떨어지는 잎을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튤립을 완성했다면 이번에는 노란 색깔 히어신스를 한번 수놓아 볼 거예요. 먼저 이파리 부분을 수놓아 줄 건데요. 262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하며 잎을 채워봅니다. 그런 뒤 가장 가운데 잎은 디태치드 버튼홀로 수놓아 볼게요. 백스티치를 아래 3개 수놓아 주시고요. 그런 후 만들어진 백스티치에 1:1 대응하며 버튼홀 스티치를 수놓아 봅니다. 세 개의 버튼홀 스티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아주세요.
이번에는 매듭의 개수를 늘려볼게요. 두 번째 끝까지 동일하게 1대1 대응하듯 버튼홀을 수놓아 주시고 마지막 버튼홀에만 2개의 매듭을 수놓아서 4개로 버튼홀 개수를 늘립니다. 만들어진 4개의 버튼홀을 계속 반복하면서 위로 쌓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버튼홀의 개수를 줄여볼 건데요. 시작 버튼홀을 해주시고 두 번째도 버튼홀을 수놓고 가운데 건너뛰고 마지막 네 번째 버튼홀을 수놓아서 총 3개로 줄였습니다. 만들어진 3개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시작 매듭을 만들고 가운데 매듭 건너뛰고 그 다음 매듭을 수놓아서 총 2개의 버튼홀만 수놓았어요. 한 번 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고 시작 버튼홀 하나만 수놓아서 1개의 버튼홀로 뾰족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원단 바깥으로 바늘을 나가주시고요. 만들어진 입체적인 직물을 한번 고정할 건데요. 동일한 실로 살짝 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실이 워낙 두꺼워서 동일한 색상의 실은 맞되 한 가닥만 얇게 사용해서 가장자리 부분을 원단에 고정해 봤습니다. 뿌리 부분은 904번 세 가닥을 사용해서 세틴 스티치하며 촘촘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 부분은 904번 한 가닥을 사용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직선을 수놓으며 고정해 주시고요. 뒤를 묶고 바깥으로 실을 빼서 가위로 자르는 그런 방법을 반복해서 나풀거리는 뿌리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히아신스 꽃잎을 표현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실을 조금 특이하게 합사를 했어요. 앵커실 301번 노란색 실 6가닥을 통째로 사용했고 애플톤 울사 474번 노란색 실을 합사해서 굉장히 두꺼운 두 실을 합사해서 가장 귀가 큰 정 가운데에 있는 두꺼운 보인 바늘에 끼웠습니다. 오른쪽 한쪽 사선 면만 백스티치를 6개를 수놓아서 먼저 밑작업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1대1 대응하듯 버튼홀 스티치를 6개 수놓아주세요. 한 번 더 반복해서 6개를 수놓습니다. 이번에는 개수를 늘릴 건데요. 오른쪽 상단으로 계속 면을 키워갈 거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 버튼홀을 2개 수놓아서 개수를 늘려주시고 나머지 뒤는 1대1 대응하듯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8개로 한번 개수를 늘려볼 건데요. 시작부터 쭉 6개를 그대로 1대1 대응하듯 수놓아주시고 오른쪽 상단 끝부분에 도착해서는 매듭 개수를 2개 수놓아서 총 8개로 버튼홀을 만듭니다. 이번에도 시작 부분에 다시 2개를 수놓아서 9개의 버튼홀을 수놓아 볼게요. 만들어진 9개를 2번 더 반복해 봅니다. 이번에는 버튼홀의 개수를 줄일 건데요. 첫 번째 버튼홀은 수놓고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버튼홀 수놓고 네 번째 건너뛰고 다섯 번째 버튼홀 수놓고 그 다음은 그대로 뒤 다 쭉 하나씩 수놓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총 7개를 수놓을 수 있어요. 이번에 버튼을 또 줄여볼 건데요. 시작 버튼을 수놓고 두 번째도 수놓고 세 번째도 수놓고 네 번째도 수놓아요. 그런 뒤 마지막 5번째까지 그대로 쭉 수놓아 주시고 바로 윗단으로 쌓아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놓고요. 가운데 건너뛰고 세 번째, 네 번째 수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수놓았고요. 다시 끝에서부터 3개만 수놓아서 3개의 매듭으로 끝을 더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애플톤 울사 하나만 사용해서요. 이것도 얇게 작은 직선을 수놓으며 원단에 직물을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노란색 갈실 301번 통째로 6가닥을요 50cm 정도 자른 뒤 손가락에 돌돌 말아 저렇게 안쪽으로 쭉 넣어주시고 나머지 왼쪽도 마저 애플톤 울사 한 가닥으로 직선을 수놓으며 봉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란 색깔 히야신스를 예쁘게 수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수놓고 보니까 완전 옥수수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노란색 히아신스도 많이 닮았으니까 옥수수로 보이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5번째는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 시작에서 나와서 나온 실을 바늘에 2번 감고 나온 실 한 올 옆으로 바늘을 꽂고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왼쪽은 매듭을 야무지게 실을 당겨가면서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실을 당기지 않아서 너플너플 큰 노트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이 2가지 힘 조절의 기법을 골고루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4번 프렌치 노트 스티치 애플톤 울사를 사용해서요. 만들어진 히아신스 위에 조금 더 질감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흩날리는 히아신스 꽃잎을 수놓을 건데요. 먼저 볼륨 있는 큰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뒤 그 주변으로 아주 힘을 줘서 단단하게 만든 작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무스카리를 수놓을 건데요. 굵은 식물 중에 푸른빛이 돌아서 아주 예쁜 꽃 같아요. 먼저 이파리 부분은 262번 새가닥을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 합니다. 다음에 줄기 부분은 267번 새가닥을 사용해서 스플릿 스티치 해주시고요. 뾰족한 끝부분에 아직 피지 않은 몽우리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렌치 노트 할 때 힘을 많이 줘서 조금 더 단단한 모양의 옹골짓 프렌치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 애플톤 울사 884번 연보라색 실을 사용해서요. 볼륨 있는 프렌치 노트들을 한번 섞어서 수놓아 볼게요. 디태치드
디테치드 버튼홀을 한번 쌓아볼 건데요. 이거는 밑에 직선 하나만, 즉 백스티치 하나만 수놓아 주시고요. 그 만들어진 직선에 바로 버튼홀 스티치를 쌓아볼게요. 하나의 버튼홀을 쌓았다면 그 위로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버튼홀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총 4개의 버튼홀을 쌓았어요. 그런 뒤 원단 바깥으로 바늘을 나가서 위로 솟는 입체적인 뿔 모양 같은 실을 만들어 봅니다. 곳곳에 프렌치 노트도 수놓아서 섞어가면서 볼륨 있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몽골몽골한 느낌으로 무스카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근식물 3가지를 수놓았는데요. 디테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적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꽃을 수놓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예쁜 우리의 포인트인 수선화도 수놓고 레터링하고 마무리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저와 함께 끝까지 수놓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